저 앞에 두 개는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막이 잘 안 보이죠. 그 정도만 하면 되나요? 네. 저는 괜찮은데 저는 모니터를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후에 이 자막 자료 준비하기 전 이후에 거는 자막에 못 올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죠. 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만은 아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문제의 중심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5천만 북한까지 포함하면 7,500만 국민들은 사실은 하느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딥스 가짜들은 가짜 유대인들은 지들이 천손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가짜가 진짜의 탈을 썼으면 진짜는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달에 건국이 됐고 대한민국이 48년 8월 달에 건국이 됐고 북한이 1948년 8월 달 9월 9일인가 하여튼 48년에 건국이 됐어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면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로스차일드가 건국한 나라예요. 깁스가 건국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 개판이 되는 것은 이게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국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망하는 쪽으로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컨트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익숙하고 중요한 사항들 많이들 외치고 광화문에서도 많이들 외치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알고 나서도 거기에 매몰되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은 바보라는 거야. 전쟁에서는 우선 선급 뭐가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패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 이것은 국내적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적인 문제만이라고 그러면 막말로 5천만 국민들이 속된 말로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또 국내적인 문제라고 해도 피를 흘릴 사람은 없어. 목소리만 높일 뿐이지. 그런 애국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애국은 애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제가 늘상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외람되지만 뒷북치는 애국은 애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풀이 애국은 애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냉철하게 보면 적한테 시간만 벌어주는 거예요. 적한테 시간만 벌어주는 거라고. 전쟁에서는 슬기로워야 됩니다. 슬기로워야 돼요. 큰 틀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큰 틀을. 여기에 계시는 애국님들은 저보다 많이 아시니까 애국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럼블을 통해서 나중에 가서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유튜브 구독자가 많다고 럼블 구독자가 많다고 거기에 가서 기웃대고 거기에 가서 목소리 높이고 그것은 주권자로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주권자가 아닌 거야. 주권자의 의무를 해태한 겁니다. 왜?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왜? 나는 지금 주권자이기 때문에. 헌법을 사수할 의무가 있어요. 헌법의 기본이 자유, 진리, 정의입니다. 자유, 진실, 정의예요. 진리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자유, 진실, 정의인데 이 예를 들어서 자유가 박탈이 되면 자유가 위협을 받으면 주권자는 만사 뒤로하고 목숨 걸고 나서서 싸워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전 세계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우리 인류의 잘못 때문입니다. 인류가 무지하기 때문에. 아,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해겠지. 그런 사고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악마들을 탓해봤자 그건 바보예요. 악마들을 탓해봤자 걔들이 개과천선합니까? 걔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엊그저께 랠리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 뱀을 구해줬더니만 뱀이 나중에 가서 구해준 사람을 물들라는 거야. 애초부터 원초적으로 걔는 개과천선이 불가능하네요. 그런데 거기다가 개과천선하기를 바란다? 그건 바보라는 거야. 바보. 때에 따라서는 냉철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는 아주 냉철해야 돼요. 사사로운 정에 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과 사는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말로 EBS 계엄이 터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70만이 체포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1%가 7,000명이 체포가 됐어요. 막말로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7, 8만 명의 딥스 명단에 올라가 있는 놈들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속된 말로 8만 명이라고 치면 7만 3천 명 누가 정리합니까? 딥스를 아는 사람이 주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세력들을 정리 안 하면 대한민국 말짱 도루묵이에요. 구해줘도 금방 엎어진다라는 거야. 그런 사고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사실은 내일 모레 11월 5일 레드 옥토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시간을 내서라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오늘 같은 날 많이 오셔야 돼요. 나는 니들이 구해주면, 나는 니들이 전부 다 대청소하면 나는 그때 밥 먹으면 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딥스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싸움은 니들이 해. 피는 니들이 흘려. 나는 뒤에 갈게. 이게 뭐냐. 외람되지만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좀 감정이 앞섰습니다. 국내적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MSM에 매몰되어 있는 국민들, MSM을 지금도 MSM에 비중을 두고 MSM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매국이에요. 매국. MSM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쏟아지는 인텔, 인포메이션, 그거 옥석을 가리고 나름대로 정립하기에도 시간이 24시간이 부족해요. 하루에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건대는 딥스를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딥스를 모르고 알고는 공부 양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물론 흡수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SM을 보는 행위는 미국의 지금 MSM 자체가 지금 판을 보고 세계 돌아가는 판을 보고 지금 선회하고 있어요. 뉴욕포스트 트럼프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걔들도 살 길 찾아야 되잖아.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경제 문제 여러분들 전부 다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크죠. 제가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대만의 TSMC 창업자 장중모우가 대한민국은 2030년에 삼성하고 대한민국은 몰락합니다. 충격적인 얘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왜냐? 장중모우가 한 얘기가 삼성이 그래도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갭이 이만큼인데 앞으로 TSMC 따라 삼겠습니다. 포부는 좋았어요. 그런데 뒷받침이 안 됐어. 허언이야. 장중모우가 뭐라고 그랬냐면 경쟁업체를 경쟁국가를 빗대어서 대한민국은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에 망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삼성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 저는 진지기부터 사실은 제가 간접적으로 거기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얘들 좀 문제 있구나 하는 거를 오래전부터 느끼긴 했는데, 그런데 여하튼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기여한 게 이 최근년만 따진다 그러면 7, 8년만 따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허리를 꺾어놨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진정한 행정의 수반이라고 그러면 오직 헌법 사수의 의지가 있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 656조 예산 500조로 450조로 삭감해야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또 브릭스 국가의 이유 불문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52시간 근로제 폐지시켜야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없애버려야 된다. 최저임금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최근 7, 8년 동안에 이루어진 악법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CEO 목을 딱 잡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 없애버려야 된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뇌 속에 우동사리가 들어있고 그 우동사리도 아주 띵띵 부러져 있어. 아무 생각 없어.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체성이 우익인 인물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냐고.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값 여태까지 거품으로 올라갔던 거고 부동산 올라갈 일 없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올라간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값이 왜 올라가는지, 은값이 왜 올라가는지, 달러가 왜 치솟고 있는지 이런 거 제가 나중에 제 주관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절대 부동산 올라갈 일 없어요. 앞으로 넷사라 짓사라 세상이 오기 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올라갈 일 없습니다. 그 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넷사라 짓사라 세상에서는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거 없어요. 왜? 본위제가 되기 때문에. 본위제의 특징은 인플레이라는 게 없어요. 경제 성장만큼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과도한 인플레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위제의 특징이에요. 왜? 유동성이 지나치게 풍부해질 이유가 없으니까. 가짜 화폐를 발행을 안 해요. 본위제는. 기본이 그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인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상태입니다. 부러진 놈 세워놓고 달려가라면 달려갑니까? 그래서 삼성의 평택 장당동 공장이 외부에서는 라인이라고 그러고 내부에서는 공장이라고 하는데 2라인, 3라인이 준공된 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4라인, 5라인이 공사하고 있던 거 중단됐습니다. 텍사스 23조 투자한 반도체 공장 중단됐습니다. ASML에서 노광장배 들어오던 거 홀딩 시켰어요. 용인 남사에 부지 확보한 거 공사 안 들어갑니다. 이게 삼성의 현주소예요. 아,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삼성에서 하던 일 하이닉스에서 하면 되지 않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삼성 거를 그대로 해외에다 다 뺏겼어요. 허리를 꺾어놨기 때문에 하던 일 전부 다 중단시킬 수밖에 없어요. 시차가 늦어졌어요. 뛰는 놈들 분질러 놔놓고 다시 뛰라고 그러니까, 허리 꺾어 놔놓고 다시 뛰라고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입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차질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전부 다 알아. 왜 국민들이 삼성을 신경 쓰느냐? 삼성이 국민기업이기 때문에. 그 국민기업은 삼성이 우리나라 총생산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이 있냐? 답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성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삼성 경영권 박탈하려고 얼마나 쇼를 했습니까? 갔다가 감옥에 잡아놓고
전 정권에서 잡아놔놓고 결제 하나도 할 수가 없고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던가 투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권에서도 이 불법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석방을 안 하는 거야. 법적으로 사면을 안 해주는 거야. 사면을 해야지 이게 결제를 하지, 결정을 하지, 해외를 나가지. 못 나가게 묶어놨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속된 말로 용산에서도 삼성의 위기를 인정했어요. 나중에 인정 안 하다가. 이것이 삼성의 몰락이고 모든 대기업들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영세 중소기업은 말할 거 있겠어요? 같이 무너지는 거야, 같이. 이게 대한민국 문제라니까요. 대한민국이 뭘 잘 나간다고 누가 그래요? 전부 다 가짜야, 가짜.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외람되지만 애국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넷세라 짓세라에서 좋은 세상이 오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버티시라는 거예요. 제 의미가 있습니다. 제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면 빛을 못 볼 거 아니에요. 무너지고 난 후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뭐래요? 버티시라는 거예요. 금은 신고가 계속 경신해요. 지금 아마 금 1kg에 1억 4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은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1억 9천 내지 2억 됐을 거예요. 1,900만 원 내지 2천만 원 됐을 거예요. 은은 190만 원 내지 200만 원. 190만 원 제가 단위를 착각했어요. 190만 원 내지 200만 원 됐을 거예요. 이유는 세계 엊그저께 22일부터 24일 브릭스 회의가 러시아 카잔에서 끝났잖아요. 거기서 기본적인 아젠다가 뭐냐? 앞으로 본위제로 간다. 브릭스 페이로 간다. 그 얘기는 뭐냐? 달러 안 쓰겠다라는 거야. 달러 안 쓰겠다. 달러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주요각 될 거예요. 어느 시점인가는 하강하겠죠. 그런데 브릭스 연맹에 32개국, 34개국 참석했는데 거기에 가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줄 섰다라는 거예요. 줄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디냐? 대한민국도 줄 섰냐? 대한민국은 거기에 가입 안 한다. 딥스적으로 이미 선회했어요. 이미 진지게.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부스러기 가느냐? 우리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피해가 그대로 갑니다. 대한민국에 구전자원이 있어요? 석유 수입 안 하고 대한민국 방법 있어요? 물자 수입 안 하고 대한민국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달러 갖고 물건 달라고 하면 안 줘. 달러 안 받아. 이건 본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은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이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명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위제는 세계 화폐 개혁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에 이미 레인보우 화폐, 기존 달러를 대체하는 레인보우 화폐, 본위제에서 사용될 화폐 전부 다 창고에 전부 다 인쇄해놨고 저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엉뚱한 짓 하고 안 듣고, 뭐 12월 달에 뭐 CBDC 뭐 막말로 테스트를 한다는 등 뭐 있다고 소리나 했었고, 미국에서도 상하 의회에서도 전부 다 이미 끝낸, 안 하기로 한 거를. 그래서 브릭스 국가에 가입한 나라들은 전부 다 금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스 은행들 금 사는 거 엄청나게 많아. 로스차일드가 됐던 로스차일드의 JP 모건이 됐던 많이 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에 104.4톤인가 있어요. 안 사요. 안 사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를 축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금은을 이따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연초 기준을 보면 아마 70% 전후 올랐을 거예요. 연초 기준으로 지금까지 1년도 안 돼서. 작게는 60%, 많게는 70% 정도 올랐을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금이 100만 원 간다.
한 돈에 100만 원 간다는 얘기가 이게 뭐 허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데는 뭐 금이 4배 오르고 은이 5배 오르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은 뭐 10배 이상 뭐 8배, 20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했었는데 그게 산업재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참고하시고 최근에 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400원까지 다 됐나요? 그렇게 됐죠. 1,390 얼마 내가 된 거를 다 넘었어요? 왜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하고 그 달러 오르면 그거 갖고 오경인가 그거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달러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달러가 적게 보유하고 있으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개인적인 내 뷰입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삼성이 특히나 지금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잖아요. 외국인들이 삼성 주식을 갖고 있고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고 국내 알짜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외환 보유고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지금 달러 올라간다고 저렇게 잡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건 휴지 조각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부에 뭐 좋은 세상이 오면 이거 사실은 돈 많고 적고 이런 거 살 의미는 없는데 혹시 막말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내 갖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 그럼 금은이 낫다. 어저께 1383원 했어요. 예, 1,400원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유난 갈등 이게 국내의 현수입니다. 유난 갈등 이런 거에 그런데 매몰되지 마세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강 건너 불 보듯 하세요. 아 그럼 예, 놀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큰 틀에서 보면 다 한 통속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여야 입법 사법 행정 공조직이라고 하는 또는 봉사단체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후라이팬 안에 다 들어가서 있어요. 그런데 그 후라이팬 손잡이를 누가 잡고 있느냐? 깁스가 잡고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해하셨죠? 웃기잖아요. 막말로 집안 살림이나 여자는 잘하면 되지. 뭔 막말로 공천까지 개입을 하고 아사리판이 완전 개판이야 개판.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이런 데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참고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고 북한 특수군 러시아 파견 이거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짜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여기에 민감할 필요도 없지만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그래도 팩트를 항상 전달했던 박상우 씨의 월드 리딩 채널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올렸지만 그리고 스칸니 잡다한 이야기 미국에 계시는 유튜버 이야기도 됐지만 제가 뭐 얘기해봤자 이 유튜버를 통해서 럼블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제 말 믿나요? 그래도 그런 공신력 있는 나름대로 그런 데는 좀 믿잖아요.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국정원까지 한 통속이 돼갖고 이 짓을 했어요. 제가 보건대는 이 공천 개입에 먼저 개입을 하고 핀치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국면 전환 뭐 이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시각을. 그래서 뭐 소설을 쓰는 거야. 러시아에 가갖고 파병을 해서 거기서 뭐 전쟁 경험을 뭐 얻어갖고 뭐 남침을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서 뭐 놀아난다라는 거예요. 요지는 전부 다 남침에 전부 다 러시아 파견했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뭐 군인도 막 나오고 네. 가짜라니까요. 네. 용병하고 파견하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뭐 북한군 특수군이 뭐 참전을 했다 어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자신의 중심을 정립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아예 절독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국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릭스회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일부터 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전부 다 나름대로 보셨고 제가 또 우리 방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올려드렸고 얼마나 바쁘신 가운데 얼마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카잔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속된 말로 딥스 연맹 대 반딥스 연맹이 브릭스 연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국민들의 의중, 깨어나신 분들의 의중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브릭스 연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5천만이 깨어나고 5천만의 절대 다수가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 스탠스를 어디로 취하고 있냐라는 거, 어디로 붙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위스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209개국 사인할 때 지세라, 네사라 사인할 때 사인했다고 해서 우리는 괜찮아? 제가 보는 건 관점에서 괜찮지 않아요. 문이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정체성이 같다. 그리고 그렇게 국정을 펴왔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걔들이 정체성이 같으면 여태까지 그렇게 스탠스를 취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큰 틀을 우리가 지역적인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큰 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릭스 회의에서는 핵심적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 이스라엘, 이란 빨리 싸움 휴전해라. 전쟁 하지 말아라.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딥스 생각은 틀려요. 왜? 세계 3차 대전을 촉발을 해서 판뒤집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호시탐탐 암살해야 되니까. 그게 걔들 방향이에요. 그리고 25일부터 25일 어제잖아요. 25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10월에 일어날 일은 10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일어날 일을 일명 우리가 레드 옥토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딥스가 대청소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딥스 대청소 플러스 딥스의 자금을 말리는 일을 하는 거야. 딥스의 자금을 말리는 거야. 말려야지 얘들이 활동을 못할 거 아니야. 이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이에 막말로 블랙스완 이벤트도 있고 샌드맨 작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EBS 계엄이 발효가 될 것이다. 내일 발효가 될지 오늘 발효가 될지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입니다. 뭐 서로 안 된다 그래도 길어봤자 11월 5일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 그 넘어가면 또 뭐 막말로 또 차질이 생긴 것일 것이고, 그런 거 너무 우리가 막말로 속된 말로 애돌애돌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와의 군부랑 한 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에요. 그분들이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뭘 하는데? 우리는 지금 속된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신세 아닌가요? 그런 스탠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속은 타더라도 박수치고 응원해줘야 돼요. 용기를 북돋아야 돼요. 그게 방향이에요. 만약에 빨리 터진다 그러면, EBS가 곧 터진다 그러면 11월 5일날 레세라 지세라가 선포가 될 것이고, 만약에 늦어지면 11월 5일날 EBS 계엄이 터질 것이고, 만약에 11월 5일날 네세라 지세라가 터진다 그러면 두 달 후인 1월 5일날 네세라 지세라법에 의한 선거가 실시가 될 것이고, 또 막말로 EBS 계엄이 11월 5일날 터진다 그러면 그의 열흘 후 내지는
13일 후 정도? 요즘에 13일이라는 말이 부적 들어갔는데 열흘로 많이들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10며칠? 15일? 18일 정도? 나름대로 뭐 넷세라 지세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60일이라고 하면 거기다 60일 플러스 시키면 되고 120일을 플러스 이라고 그러면 120일을 플러스 시키게 되고 백악관에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수대를 만드는 건지 취임식장을 거기서 하는 건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 소굴에서 취임식을 할까요? 안 하죠.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교수들. 그런 생각도 한편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어요. 그 말씀 참고로 드리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정총사령관이 대통령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군정총사령관은 말 그대로 군정총사령관이에요. 군정총사령관일 뿐이지 막말로 입법을 하자 행정을 컨트롤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행정을 컨트롤하면 뭐 얘기 조 바이든이 뭐 껍적거릴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죠? 가짜 조 바이든이 껍적거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막말로 의회에 가서 대통령으로서 답변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50만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엔 70만이 부쩍 나와요. 더 늘어났으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가 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은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인가? 1%라고 하면 7,000명입니다. 0.1%라고 하면 700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각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초창기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긴 1320명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도 맞지. 그럼 난 1320명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해. 70만 중에 1320명은 너무 작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7, 8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되어 있는 놈만 그 놈들을 추종하는 놈들은 제외하고 그건 교화의 대상이고 등록된 놈들은 어찌됐든 간에 체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레드 옥토버, 딥스의 대청소, 자금 말리기가 중복적이다. 그것이 10월달에 이루어졌고 10월달이 그리고 회기 중단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에서는 이 라이노, 딥스들을 체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이 자막은 안 나오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참 국내 상황이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어제 출근하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열받을 일이 아닌데 뭐 이런 거 한두 개입니까만은 국내 공항이 11개가 지금 적자 운영 상태래요. 국내 이 좁은 땅덩어리에 11개가 적자 운영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또 10개를 건설하고 있대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국회 300마리들이 하는 얘기고 이 300마리의 뜻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게 행정의 수반입니다. 돈 띵겨 먹으려고. 미친 거 아니야? 아 막말로 시군에도 하나씩 다 하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워낙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막에는 뭐 편집을 못했습니다만 빠뜨려먹고 NCSWIC는 뭐 여러분들 대략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그죠? 보시고 또 이것은 파이널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됐다. 이거는 돌릴 수 없는 거다. 비켜나갈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개념. Nothing can stop what is coming 해서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는 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EBS 계엄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넷세라 지세라 세상은 온다. 하늘이
두 쪽이라도 온다라는 거야. 이게 방향이라는 거야. 이게 방향. 그러니까 다른 이 딥스를 정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은 불변이에요. 만약에 이 넷사라 집사라 세상이 오지 않는다. EBS 계엄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YS 세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2030년까지 5억으로 씨말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에요. 속된 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 확실하게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류 언론들이 이미 냄새를 맡았는지 뭐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뭐 미국 주식회사 2020년 10월 14일 이미 파산되고 행정적으로 없어진 미국 주식회사가 부자 3년 간다고 막말로 그것도 인류가 무지하고 깨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얘들이 없어진 회사에서 내가 CEO인데 미국의 대통령이냐 하고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인류의 책임입니다. 너 대통령 아니야 라고 하면 걔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인류가 인정을 해주니까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니까. 어떠한 형태로? 메인스트림을 통해서. 그래서 메인스트림이 5개, 4개 헤게모니 플러스 하나 해서 메인스트림을 잡고 있는 것이 엄청난 큰 거라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전 세계를 컨트롤합니다. 전 세계를 컨트롤해요.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거고, 가짜도 진짜라고 그러면 진짜고, 진짜도 가짜라고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메인스트림의 힘이에요. 그래서 메인스트림 보지 말라. 이번에 또 부정선거로 내전되잖아. 그 10월 29일 내일모레 이제 다음 주에 10월 29일이잖아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죠. 2022년 용산 이태원에서 10월 29일 그 숫자를 합해 보십시오. 18이고 그것을 3으로 나누면 6입니다. 할로윈데. 또 악몽에. 이 사탄들은 이날이 자기네들 기준에서는 굉장한 명절이에요. 마귀 새끼니까.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전 이날 EBS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문가들 희망사항 아닌가요? 잠시만요. 그날 그 광화문에서 말이 나갔는데 말 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참고로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여하튼 그 텔레그램 채널들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확전이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EBS 계엄이 발효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바쁘셔서 또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참고로 라나 회장의 49편 럼블 1시간 31분짜리가 이미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도록 하시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쉽게 가는 방법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쉽게 가는 방법은 뭐냐면, 딥스를 주로 공부하는, 다루는 단체방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옥석을 가리세요. 괜히 뭐 국내적인 문제, 이 사람 뭐 정직하고 이 사람 정직하고 이런데 시간 낭비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요. 도저히 시간 안 됩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상식량, 물 준비해 놓으세요. 언제가 터질지 모르죠. 우리나라는 참고로 계엄령 참고로 핸드폰 시그널에 가입하세요. 저번에도 제가 오래전에 밤에도 올렸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그널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리고 시그널에 가입되더라도 정전이 되면 방법이 없어요. 정전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물과 공기처럼 중요합니다. 정전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정전되지 않고 인터넷만 정전됐다. 그럼 시그널로 소통이 가능하다.
또 통화도 가능하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 앱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가입해 놓으시고. 근데 정정돼야 체포된다면서. 네. 정전이 돼야 체포된다면서. 그러니까요. 그 체포를 지금 정전될 거 아니에요? 마음과 체포되려면 정전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한 부분은 뭐 어차피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간에 암흑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인터넷 암흑일 수도 있고 정전에 의한 올 암흑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면 왜 그러냐면 통신회사가 전부 다 정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상전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비상전원은 말 그대로 비상시만 한시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나중에 뭐 못다한 내용은 혹시 토론 시간 또 2차 식사하면서 하시도록 하고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